존경하는 110만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 1동, 동백 2동을 지역구로 둔 신현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조직 개편과 플랫폼 시티 현황, 교통 개선 관련 도시 침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2년 12월 용인시의 조직 개편은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용인시의 조직 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보여집니다. 플랫폼 시티, 반도체 3단 등 용인시의 역점 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 구성 및 업무 편성으로 개편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둘째, 행정 처리 업무 결제 라인을 간소화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 이슈인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하여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환경물 정책실 산하에 탄소 중립과를 두고 있으며, 노원구청은 부구청장 직속의 탄소 중립 추진단을 신설하여 에너지 관리, 생활환경팀 등 5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걸맞는 조직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시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 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유충지로서 용인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보상은 면적 규모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수용 재결 규모와 절차는 언제 마무리되는지와 토지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 및 산당과 엠블럭의 대토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환경 영향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추후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 개선 관련입니다. 먼저 동백 IC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에 시작하는 용인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2023년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백 IC는 2006년 입주 때부터 제기되어 2019년부터 민관협의체가 결성되고 추진한 동백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 현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무슨 IC 하나 건설하는데 10년이나 걸리냐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중공영제 관련입니다.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버스 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선 관리형 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였다고는 하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천덕의 지성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중공영제 도입 전인 지난 2020년 10월 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통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칩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연일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용인시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우리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길이, 경완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 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7월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첫째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 침수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 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 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 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컸던 바 이의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구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특히 06BTL, 09BTL 등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사전의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에서는 2022년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하여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법 제19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손괴, 방해, 행위 금지 등의 강우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용인시는 도시침수, BTR 구간의 불명수 유입, 그리고 강우로 인한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 배칠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타지차 자체의 경우는 노면, 누수관로 I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과, 재난관리과,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서 특별 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백 IC 및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백 IC 신설을 위하여 2018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정규 IC 설치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공백기 없이 동백 IC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예정된 투자심사, 고속도로 연결 허가 등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교통 취약 지역의 노선 조정, 신설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영제로 신설한 501번 버스를 포함하여 동백, 구성, 마북, 청덕 지역에 32개 민영 및 중공영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노선버스 개선 시 용역서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의 운영 형태, 중복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신설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역점 사업 추진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에 관한 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역점 사업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등 많은 행정 분야의 기구와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 정원 확대는 어려우며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 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보고자 그간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인력 증원을 건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라인 간소화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의 범위는 업무의 책임과 중요도에 따라 결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결제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 토지 손실 보상 현황 및 플랫폼 시티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시티 토지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 협의 기간이 종료된 5월 26일 현재 총 사유주의 68.9%가 협의되었으며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조건인 사유주 면적의 3분의 2, 즉 67% 이상 협의 매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수용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며 수용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관으로 수용 재결 신청서 연락 공고, 재결 감정 평가, 수용 재결 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대토 보상은 전체 가용 토지 중 59.4%를 계약하였으며 그중 첨단 지식 산업용지는 78.1%를, 주상 복합용지는 36.8%가 계약되었습니다. 미계약된 잔여 대토용지는 공동사업 시행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2021년 1월 구역 지정 및 사업 인정 고시, 2022년 3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9월 실시 계획 인가 신청 접수되어 각종 재영향 평가 및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하반기에 수도권 정비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 계획 인가를 하고 2024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 2029년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비 통합 물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불투수면 현황은 처인구가 11.72%, 기흥 29.87%, 수지 26.35%로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물순환 실현과 국가 물관리 기본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는 수자원, 수생태계, 유역별 가뭄과 홍수 등 취약성 평가 및 물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시 개발법에 따른 생태 면적률 및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물순환 촉진을 위한 입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만큼 상위법의 법적 근거가 제정이 되는 대로 우리시도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통합 물관리 정책 수립으로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침수 피해 최소화 대책 요구에 대한 사항 중 하수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를 통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침수 발생 지역 및 하수 정비 기본계획상 상습 침수 지역의 공동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수지구 풍덕천 지구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관로, 개량 및 증설 등의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 중이며 다른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 등의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 결과를 향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시 활용하고자 하며 현재의 연구개발 대상 사업지 이외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강우시 불명수 유입에 의한 미처리 하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불명수 저감 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이에 따른 불명수 저감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 연차적으로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불명수 관리에 대해서도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겠습니다.